인스타그램에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게시물이 꽤 나오죠. 2022년 3월 기준 게시물은 6만 1000건이 넘습니다. 이미 2020년 조회수 4만 건을 넘었으니 2022년이 되어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인이 되고 싶어는 조금 한풀 꺾인 모양 같지만 다른 해시태그는 어떨까요? 근래 일본 청소년 중심으로 가장 뜨거운 한국 관련 해시태그는 얼짱 메이크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얼짱이란 단어를 그대로 일본식으로 읽어 얼짱 메이크업이 뒤를 잇고 있죠. 이제는 오히려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는 게시물을 진작에 추월했습니다. 일본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이 표현을 정말 자주 씁니다. 한국인になりたい. 이들이 되고 싶다는 것은 바로 한국인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고지곳대로 정말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건 아니죠. 이는 일본어 표현법 중 하나로 한국의 패션, 뷰티 그리고 문화가 쿨하다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어떠한 문화권에서 낯선 문화가 전파될 때 가장 빠르고 쉽게 거부감 없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음식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전통의 강호 음식 외에도 핫도그, 떡볶이 같은 스트리트 푸드와 뚱카롱이나 달고나 커피 같은 유행도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죠. 한국식 부대찌개와 감자탕 같은 전문점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음식의 유행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문화로 전파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힙플레이스인 오모테산도와 로pongi 중심에 정작 한국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계의 치즈 핫도그 전문점이 성업 중이죠. 메이지 진마구역 7번 출구 앞에 핫도그 가게가 있습니다. 생긴 지도 꽤 지났는데 여전히 인기인지라 가게 앞에는 한글로 종로와 한자로 원조라고 힘주어 강조 홍보하고 있죠. 일식이 건강식이란 이미지가 있지만 의외로 채소를 먹기가 쉽지 않죠. 스스로 만들거나 추가로 샐러드를 주문해야 다량의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 삼겹살은 이 점을 멋지게 파고들었죠. 일본인들이 말하는 미식동원, 음식을 먹고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자. 이 모토를 자극해 삼겹살은 일본인들에게 다량의 쌈채소를 제공하며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실제로 이 점을 크게 홍보하기도 하죠. 또한 일본의 야키니쿠는 고기를 미리 잘라 서빙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식탁에서 가위를 사용해 고기를 자르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삼겹살의 핵심은 두툼하고 긴 고기. 이걸 통째로 불판에 올려야만 느껴지는 호쾌함과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삼겹살을 미리 잘라 굽는다는 것은 풍류에도 없고 맛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판에서 구운 삼겹살을 눈앞에서 먹기 좋게 자르게 되면서 삼겹살의 대유행은 엉뚱하게도 일본인들에게 조리 도구로서 가위의 효용성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에는 트렌드를 조사하는 단체가 많죠. 민간 기업인데도 기업명을 땡땡 연구소라 붙이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Z종합연구소입니다. Z세대,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의 트렌드를 주로 조사하는데 2020년 종합한 트렌드를 보면 한국의 달고나 커피, 뚱카롱 핫도그 등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SNS, 정확히는 인스타그램의 영향이죠. 키워드만 잘 검색하면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면서 일본에는 한류의 붐이 확장되고 있고 한국의 음식이나 화장품 등 아이템을 자주 업로드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가 증가해 인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R 후쿠시마 야센의 탈선 사고죠. JR 서일본의 후쿠시마 마센을 운영하던 열차가 곡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했습니다. 선두의 차량이 2량이나 탈선해 선로를 위치한 아파트와 충돌해서 기관사를 포함한 승객 10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무려 562명이었습니다. 최근 JR 철도역에서는 유행하는 짧은 탄식이 있습니다. 또 JR이냐? 라는 뜻이죠. 여러가지 이유로 출 도착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JR 운영을 비꼬는 시민들의 탄식입니다. 일본인들의 철도 사랑은 엄청나죠.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철도를 능가하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JR은 일본 전국을 촘촘하게 이어주는 국영 철도 기업이었고 현재의 JR은 6개로 분할 민영화되었죠. 민영화가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왔고 이 사실은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했고 수백의 사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JR은 시간도 못 지키는 철도 노선의 대명사가 되어 과거의 일본 철도의 시간 지키기는 옛말이 되었죠. 하지만 현재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하철과 전철은 저렴하고 편리하고 깨끗함과 더불어 시간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촘촘한 배차 시간은 이제 과거의 일본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중한 인사법을 오지기라고 합니다. 우선 허리를 딱 펴고 손은 앞으로 모으지 않으며 바지나 치마 양옆에 주머니에 딱 붙이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허리는 숙인 채 얼굴을 상대방을 향하죠. 이것이 오지기의 정석입니다. 일본의 관공서나 대형 회사에서는 아직도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그 일에 책임을 진다는 뜻을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로새긴 도장을 찍었으니 이 업무는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도장의 정확한 의미는 사고가 생기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노력보다는 도장을 찍은 책임자를 찾아 그 책임을 묻는 악습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스꽝스럽게도 문제는 도장을 찍는 단계에 있죠.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것처럼 도장을 찍을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른바 오지기 도장 문화. 도장을 찍을 때도 상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듯한 모습으로 도장을 비스듬히 찍어 하급자일수록 머리를 더 숙여 인사하듯 도장을 찍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업무는 전자식으로 진행하였지만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상급자와 최종 결정권자의 결제를 받아야 할 비상사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업무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본의 재택근무는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업무 능력 때문에 일본의 관공서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많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2주 만에 97%나 신청 완료하였지만 일본의 도장 찍기 문화 때문에 지급 절차가 늦고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대중문화를 전면 개방한 것은 국민정부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을 유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시기였죠. 당대 한국인들은 인류에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J-POP,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았지만 2022년 현재, 지금 한국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핫한 J-POP 아티스트를 뽑으라면 몇 명이나 꼽을 수 있을까요? 과거 J-POP에 열광하던 아시아 각국은 이제 K-POP을 듣고 열광합니다. J-POP이 그토록 꿈꾸던 빌보드 1위를 몇 번이나 올라선 건 K-POP의 몫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업계가 유지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쉼없는 오타쿠의 양성입니다. 아이돌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응원을 해줄 찐 오타쿠 양성, 덕후 또는 코어 팬이 이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이돌과 우리나라의 아이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이돌은 K-POP 아티스트와 혼용해서 쓰이죠. 데뷔부터 완성형으로 아티스트로 수년간 혹독한 전문적 트레이닝에서 살아남아야만 한국의 아이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를 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아이돌 팀은 멤버의 포지션은 명확했습니다. 가창력 담당인 메인 보컬, 퍼포먼스가 주특기인 메인 댄서, 랩을 담당하는 메인 래퍼, 누구에게나 거리감 없이 호감형인 인문 캐릭터, 화려한 외모가 돋보이는 소위 비주얼 캐릭터 등등 최근에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데뷔한 JYP의 엠믹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멤버 전원이 메인 보컬이며 메인 댄서라 할 수 있을 정도죠. 현재의 K-POP은 아이돌 장르를 완성한 K-POP 아티스트와 동의어로 만들었고 그 완성형조차 쉼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이돌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성형이나 양육형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1990년대 말 모닝구 무스메가 대표적이죠. 이 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 가운데도 춤과 노래도 모자라는 멤버가 많았지만 일본인들은 그것에 더 열광했죠. 미숙한 여성 청소년이 무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아이돌 업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아이돌 음악 장르 중 하나의 독립된 완전한 서브컬처로 발전시킨 팀은 단연코 AKB48입니다. AKB48 그룹의 슬로건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죠. 실제 AKB48 팀은 거의 매일 아키하바라 소극장에서 하루 2번 이상 공연을 했고 오타쿠 양성의 최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팬으로 출발해 오타쿠가 되기 쉽게 되어 모든 공연에 거의 빠짐없이 출석하는 건 물론
응원팀이 전국 투어를 가며 그것을 따라다녔죠. 발매하는 CD는 무조건 구매했고 그것 중에서도 악수권이 들어있다면 수십 장, 수백 장을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초창기인 2000년대 초반, 코어 팬층의 연령은 30대에서 40대였죠. 멤버는 계속 바뀌지만 오타쿠는 바뀌지 않았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성장은 다른 나이와 지역층으로 팬층이 확산이 필요하죠. 코어 팬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지만 그들만으로는 사업의 확장, 지속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은 자주 신규 팬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코어 팬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획 상품이 필요했고 이러한 아이돌과 확실한 차별성이 필요했습니다. 가창력과 퍼포먼스의 품질이 일정해야 했으며 이왕이면 늙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머리카락의 길이나 색깔도 회사 마음대로 조정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아이돌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죠. 그래서 등장한 캐릭터가 바로 하츠네 미쿠입니다. 하츠네 미쿠는 실존 인물이 아니죠. 가상의 캐릭터이자 가상 아이돌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수십 종을 참고해 캐릭터를 만들고 목소리는 보컬로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들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음반 시장 규모와 음악 시스템을 가장 부러워했던 아시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시스템을 차용해 독자적인 매니지먼트를 시작했고 경쟁이 일상이 된 나라답게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혹독하면서 과감한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양성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이란 이유만으로 친해지기는 어렵죠. 앞으로 일본은 한국을 더 미워하고 한국을 더 질투할 겁니다. 우리는 십수년 혹은 길게 몇십 년은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제 정치력에서도 영향이 더 커져야 하죠. 우리는 서구 열강이 만들어 놓은 식민시대를 벗어나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의 일원이 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발휘할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